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중입니다. 요즘 포토홀이다 뭐다 해서 다들 난리시죠. 너도 나도 도로가 패였다 이렇게 난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공사한다, 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난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쓰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발음이라면 팟홀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로페임이 맞아요. 지금 도로페임 지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심각하죠? 그냥 빨개요. 대체 도로페임 왜 이렇게 많으냐? 요거 준비물 갖고 왔다. 도로페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물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 그 자체죠. 거기에 영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반복되면 이 도로페임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아스팔트는 아래쪽에 흙을 깔고 그 위에 자갈 깔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걸 그 위에 포장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밑에 땅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만 만들었다면 차가 지나가도 이 아래쪽에서 제대로 받쳐주니까 이 아스팔트가 부서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아스팔트가 좀 갈라져서 요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흙 바닥이 젖겠죠. 이 영하 날씨에서는 이 젖어있는 흙이 위쪽으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서 아스팔트를 들어 올려요. 그 상태에서 봄이 와서 해동돼. 그러면 해동이 되니까 얼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스팔트는 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얼음이 사라지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아스팔트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아스팔트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이 위를 자동차가 밟게 되면, 그러면 이 아스콘이 눌리면서 깨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일명 포트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보통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한 번 생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겨울에는 한겨울인데도 하루는 영하됐다, 하루는 영상됐다, 이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페임 계속 더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 날씨를. 물론 이런 문제만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뭔지 블라인드의 한 도로관리 공무원이 적어주셨습니다. 무분별한 염화칼슘의 살포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도대체 왜 염화칼슘을 이렇게까지 뿌리나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설에 대해서 윗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눈이 오고 나서 도로에 눈이 쌓이면 그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였지. 염화칼슘 자체가 이 물하고 만나서 그래야 열을 일으키는 거지, 그냥 도로에 깔아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 1cm 정도 됐다,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눈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눈 오면 당연히 길이 좀 막히는 거지. 당연히 미끄러워서 운전하기 힘들고, 그럼 시민들은 자차 가지고 나오는 대신에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합시다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는 눈이 조금 내렸다, 예보에 없던 눈이 갑자기 내려서 제설을 못했다 이러면 지역신문 기자들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비상 거셨어요? 몇 시에 거셨어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염화칼슘은 도대체 몇 톤이나 뿌렸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전화하고 다음날 신문에다가 뭐 제설이 안 됐니, 뭐 추동대처가 어려웠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는 반드시 언론 보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올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지역신문이라도 반드시 올려야 돼요.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시장이나 국장급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이거 갖고 또 물어뜯고 이러니까 국장급이나 이런 간부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살포한다는 겁니다. 기상청에서 바로 다음날 눈 예보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2-3시간 전에 미리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눈이 오면 다행인데, 실제로 오나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죠. 2-3시간 지나면 그 염화칼슘 다 날아가서 없어져요. 근데 왜 뿌리나? 기상청 입장에서도 눈 예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온댔다가 안 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온다고 했다가 눈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럼 큰일 나니까 약간의 눈 기미만 보여도 기상청은 눈 온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 제설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 설마 오겠어, 하늘이 파란데 지금 무슨 눈이 온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눈 예보가 있었으니까, 눈 예보 있었는데 염화칼슘을 안 뿌렸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욕받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보만 있으면 무조건 뿌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눈 아니고 비가 와도
혹시 도로가 결빙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염화칼슘을 일단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뿌리고 저래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은 아스팔트를 노후화되게 만듭니다. 균열을 더 가속시키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스팔트 안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도로페임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스팔트가 평소에 새 아스팔트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염화칼슘이 도로를 노후화시켜서 이 노후화된 도로의 갈라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도로페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뿌려야 되나? 사실 요즘 보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항의성 민원을 하는 채널 자체가 너무 늘었어. 국민신문고 있죠. 전화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막 올리면 알아서 답변해 줘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몰치각한 사람들은 집에서 할 일 없는데 민원이나 넣을까?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뭐 마음에 안 드네. 딱 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민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민원이 뭐 꼭 항의성 민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원 수를 보면 지난 2018년의 민원 수는 한 해에 몇 건? 600만 건이었습니다. 너무 많죠. 5천만 넘는 인구가 600만 건의 민원을 해? 그런데 이 민원 수는 계속 매년 늘어서 작년에는 1470만 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이 1470만 건의 민원을 한 5년 만에 민원이 2배 훨씬 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2018년에서 지금 5년 사이에 크게 늘었나?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한 10% 늘었어요. 전체 공무원이 늘어난 거고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줄었대. 대한민국 공무원들 무슨 슈퍼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10% 늘어난 인원으로 2.5배의 민원을 받을 수 있나? 어쨌든 요즘처럼 우리나라의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대가 없는데 전례 없는 사상 최다 민원 그런 것들이 염화칼슘의 폭탄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게 또 도로페임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도로페임이 있으면 또 가만히 있나? 그분들이 또 민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이 쓰신 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로페임 원인으로 아스콘 품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스콘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잖아요. 그걸 아스콘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아스콘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 폐기물 관리법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포장을 하려면 순환 아스콘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 아스콘이라는 건 재활용 아스콘인데 기존에 있었던 도로 걷어낸 거 그걸 가져다가 잘 분쇄해서 새로운 아스팔트랑 섞어서 그래서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해보니까 이 순환 아스콘으로 도로를 깔고 나면 도로가 금방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염화칼슘을 뿌리면 포토홀이 하나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전체가 줄줄줄줄 이렇게 터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죠. 근데 순환 아스콘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진 않고요. 선진국은 뭐 70%까지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순환 아스콘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기 보면 논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페아스콘이 리클라임드 아스팔트 페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스팔트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아스팔트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스팔트를 뜯어내서 한 곳에 적재할 때 이걸 분류해서 적재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에 그냥 일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나니까 이 품질이 어떤 것은 훌륭하고 어떤 것은 형편없고 이런 상태로 제각기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아스팔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스콘 자체를 재활용한 그 결과물이 괜찮은지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지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법으로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재활용 아스콘을 40% 써라 땅땅땅 이러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아스콘을 그냥 써서 그걸로 도로를 만드니까 결국에는 갈라지고 결국에는 도로가 맨날 패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로페임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십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절삭해내고 거기에 더 씌우기를 해서 이렇게 재포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도로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대로 재포장할 수 있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은 현장에서 타설할 때 12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날씨, 눈 비 오는 날에는 타설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스팔트 포장한
포장하는 거 직접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스팔트 포장은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에 쭉 연기 막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롤러가 가면서 꾹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낮은 기온에 아스콘을 시공하게 되면 시공하던 중에 아스콘이 끈적끈적하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서 눌러서 다져도 다진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루처럼 그냥 얹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 도로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 다시 도로 페임이 또 생긴다는 거지. 그래도 그거라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도로 보수를 위한 포장 예산, 이 예산 자체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연간 노후 포장 정비 예산이 561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돈이면 각 구에서 20m 폭의 도로 1.5km 정도밖에 포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하면 38km. 서울시 도로가 몇 킬로냐면 8,300km입니다. 8,300km인데 그 중에 38km밖에 보수 못하는 거니까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포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로 페임 생겼다고 해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로 페임은 어떤 식으로 보수하게 되나? 긴급 보수제, 그러니까 포대에 넣고 다니는 아스콘이 있는데 이걸 록하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록하드라는 걸 뿌려서 거기 다져서 그래서 포트홀을 대충 떼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젖은 상태에서 떼우면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젖은 상태 아니고 도로가 좀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고 온도도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떼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그럼 이걸로 잘 떼울 수나 있나? 이분 말씀은 구별로 도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씩 있다고 해요. 이 한 명이 도로 관련 전화 민원 접수를 받고요. 국민신문고에서 오는 글들 이거 다 처리하고요. 영조물 보상, 그러니까 도로 페임을 그대로 비용 처리할 순 없죠. 지자체도 이걸 자기 비용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에다가 영조물 보상이라는 걸 접수하고 거기서 돈을 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접수도 하고 도로공사 설계해야 되고 도로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도 해야 되고 이걸 단 한 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되나? 그래서 보통은 전화, 국민신문고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럼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는 이 공무직 분들한테 보수를 지시한다고 해요. 그럼 이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길에 포터에다가 이렇게 경광등 같은 거 화살표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 형광색으로 안전복 입고 도로보수 작업하고 뭐 삽질하고 이런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일개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 한 대로 한 개조가 두 개 구를 커버한다고 해요. 와, 진짜 너무하다. 이분들이 근데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 민원이 들어온 걸 다 모아서 아까 그 공무원 한 분이 요 지도에다가 위치도 여기 뭐 해주세요 이렇게 작성해서 넘겨주면 도로보수원 이 공무직 이분이 현장에서 보수를 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럼 일반직 공무원이 그걸 다시 받아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답변 달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영조물 접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이 여기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걸 물량조사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공사 설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업체 계약을 하고 야간에 나가서 공사 감독까지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슈퍼맨이야.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좋은 케이스라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쉽게 안 된답니다. 첫 번째는 민원 넣는 사람이 정확하게 포트홀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넣을 때 어디 고등학교에서 어디 중학교까지 가는 방향에 포트홀이 있어 보수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디 기둥 앞에 몇 센치에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로 그냥 해주세요 이러고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도로보수원한테 그냥 어디 고등학교에서 어디 중학교 가는 방향에 포트홀이 있어요 이거 보수해주세요 이러면 해주나?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 가면 차가 막혀 있잖아. 도로 페임 부분이 있으면 차 밑에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 저는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데요. GPS 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마트폰 GPS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오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주변 건물이 보이게 찍혔으면 참 다행인데 근데 보통은 포트홀이 여기 있으면 포트홀을 이만큼 확대해서 찍는다는 거지. 이렇게 확대하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못 찾죠. 그래서 민원 넣은 사람한테 전화를 딱 드려서 뭐 포트홀이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른대. 이분들은 보통 하루에 포트홀이 있으면 한 곳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십 건씩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나다가 보이네 찍고 두두두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오히려
오히려 화를 낸대요. 공무원이 지금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니까 이거 전화하지 마셔. 아니 네가 나가서 그 근처에 가서 직접 찾아봐. 탁상행정이야 뭐야?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는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이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7일이면은 근무일 기준으로는 5일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공사하고 사진 찍고 그거 가져다가 다시 보험하고 7일 안에 어떻게 올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직 담당자는 전화를 받고 민원을 받으면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직접 관용차를 몰고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에 포토를 자기가 직접 찾아본대. 그래서 이걸 이 직원들은 보물찾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포터 같은 경우는 보수제가 30호씩 실리는데 어떻게든 좀 보수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요. 이 답변 기간이 한 7일 정도 되니까 자기가 한 10포대 정도 싣고 나가서 그것도 혼자 나가면 자기가 사고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2명이 나가서 한 명은 뒤에서 경광등 들고 한 명은 그 사이에 삽질해서 이렇게 도로페임을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도로관리부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여자 공무원이라고 난 이거 안 해, 나 못해 뭐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국민신문고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 지금 보면 낮에는 민원 자리 찾아다니고 포토를 때우고 저녁에는 초과 근무하면서 이 국민신문고 정리해서 답을 올리고 도로보수원한테 아침 일찍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일 처리가 안 되니까 저녁에 반드시 초과 근무를 해서 이 위치도 현장 사진 이거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 보수원한테 전달해야만 이 상황이 돌아간다고 해요. 만약에 눈 예보가 있는 날이면 그럼 밤새도록 제설 작업하고 다음날 들어가고 여기 포장 야간 공사가 있으면 그럼 그것도 밤새고 다음날 들어가고 다음날 들어가게 되면 하루는 쉬게 돼요. 그럼 하루 쉬고 나면 그럼 부재중 전화는 수십 통화 있고 딴 사람이 전화 받아준 민원들 이거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모니터에 붙여놓는데 모니터에 꽉 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근무 당연히 매번 57시간 만땅으로 채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초과 근무가 안 되는 수요일 금요일이 있다고 하는데 초과 근무를 쓰지 않고 그냥 무료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했다. 네, 이번 겨울은 사실 도로페임 정말 심각했죠. 앞서 말한 이상기후도 문제였지만 지나친 민원, 보신주의의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남용한 것도 문제였고 무턱대고 아스콘을 재활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 현장을 무시한 이런 법률 제정 이런 것도 원인이 됐던 거죠. 사상 최다 도로페임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이 잔뜩 결합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포 한강로 강화 방면에 포트홀이 생겨서 지나다니던 차들 중에 타이어 몇 대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야간 밤 11시에 긴급 공사를 하게 된 거죠. 3차로 도로였는데 1, 2차로를 막아놓고 긴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의 정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 교통정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담당 공무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신상을 카페에 잔뜩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공사 승인을 해줬다.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싶다. 등등등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카페에 잔뜩 올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서 그쪽으로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넣었다는 겁니다. 굳이 새벽 늦게 당직하는 사람에게 민원실로 전화 넣고 인증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더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걸 서로들 경쟁하듯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제 3월 5일에 담당 주무관이 본인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건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공격하자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움, 분노, 어떤 사람에 대한 화풀이 이거는 더 큰 미움을 낳기 때문이죠. 이젠 그만 싸웁시다. 사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아까 블라인드에 여기 글 써주신 이 도로 담당 공무원분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로보수원 1개조가 하루에 20군데에서 40군데 정도 보수가 가능해. 한 개조가 2개구를 맡으니까 각 구당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라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하루 보수 가능한 양을 훌쩍 넘겨서 포트홀이 생겨. 결국 보수원에게 보수 지시는 나갔는데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담당자는 민원 기한에 쫓겨서 록카드를 싣고 직접 나가. 2인 1조로 나가면 좋겠지만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데 같이 나가자고는 못해. 그러니까 혼자 나가. 포트홀 뒤에 차량 받쳐놓고 록카드 뜯어서 떼우고 사진 찍고 차량은 싱싱 달리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기도 하고 누가 나 치고 도망가면 신고는 해주려나
그런 상상도 해. 지난 금요일 오후에도 로카드 10포씩 씻고 3번 왕복하면서 30포 때우고 촉은 안 되는 금요일인데 11시 넘어서까지 국민신문고 답변 정리하다가 퇴근했고, 어제 토요일도 도로 보수원들은 휴무라서 포털 보수가 안 되니까 답답한 나머지 다른 구 담당자 한 명이랑 1시부터 5시까지 딱 4시간만 때우자고 나갔다가 로카드 50포 때우고 6시 반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렇게 포털 때우고 들어와서 오랜만에 메일을 열어봤는데,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각 구별 도로 보수 계획 및 세부 일정을 해당 서식의 위치도 현장 사진 첨부해서 2월 23일 금요일 퇴청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 해빙기 포털 보수 실적을 각 구별로 해당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니 2월 26일 10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자료 만들 시간이 어딨나. 어디 어이없어서 무시하고 오늘 보수한 건 일요일에 나와서 국민신문고 답변해야지 하고 들어오는데, 기상청 예보에 새벽에 눈 비 온다고 예보가 떴더라. 제설한다고 비상소집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잠들었어. 밤새 포토를 때우는 악몽 꾸고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출근해서 어제 보수한 거 사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 답변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 이렇게 주절주절 썼는데 어떻게 글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도로에 포털 많다고 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포털 보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때는 무조건 운전할 때 천천히 전방주시하면서 안전운전하고, 여튼 하소연 들어줘서 고맙고 즐거운 주말 보내.